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2024학년도 입시가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됐죠. 3월 달에 모의고사도 보셨고, 내가 지금 당장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면 몇 등급에 나오겠다,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는 레인지를 잡으실 거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보통 하는 게 뭐냐, 모의고사가 끝났죠. 이제 담임선생님이 야 너 이리 와봐,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하자, 요런 타이밍입니다. 가면 현타가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어깨 뻣뻣한 상태로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학생 이제 거의 못 봤습니다.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먼저 밑밥을 좀 깔고 가자면, 내가 수능 시험을 굉장히 잘 봐, 이번에 다 1등급이 나왔네. 그러면 이 영상은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를 많이 쓰시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교과가 아닌 종합전형을 노리신다라고 하면 좀 정보가 되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큰 틀은 2022학년도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매년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면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024학년도 입시 그만 좀 바꾸지, 좀 뭐 하나 바꿔놨으면 좀 진득하게 놔두지, 매년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쓸 거면 올해 바뀌는 이 포인트를 좀 알고 가자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폐지. 몇 번 말씀드렸죠. 작년까지는 자소서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죠. 자소서는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뭔가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재수생들은 아실 건데 고3 학생들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국가기 거 대충 쓰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글쓰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다못해 글짓기나 독후감을 쓰더라도 이놈이 마감 시간이 될 때까지 이 글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 글은 고치면 고칠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자소서를 수십 번 뜯어 고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안 그래도 바쁜데 그거 하고 있을 시간이 마땅치 않은데 올해는 이게 좀 빠졌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뭐가 바뀌면 좋냐 나쁘냐의 판단은 나한테 유불리가 있는지,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자소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내 오롯이 스펙은 전부 어디에 담아야 된다? 그렇죠. 면접 때 내가 뻐꾸기를 날리거나 썰을 푸는 게 아니라면 학생부에 있는 내용 가지고만 판단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써준 내용이 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소서를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으나 그 카드를 올해부터 쓸 수가 없다. 단 기수로는 아직은 유지가 된다.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는 올해도 자소서를 받습니다. 적어도 내가 특별한 활동이 있어서 자소서를 어필할 건덕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캠텍이나 포스텍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준비하면 큰일 납니다.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지금 자소서를 써봐야 내가 뭔가 좀 모자른데, 아쉬운데,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뭐라도 좀 해야겠어 라는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고, 여담입니다만 자소서가 여름방학 때 되면 하다못해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더라도 단가도 좀 다르고, 여름방학 때 하게 되면 진짜로 해놓은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소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거나 저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담아놨습니다. 자, 블라인드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2, 3년 전에 생긴 거죠. 예전에는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가면 다 학생들이 무슨 옷을 입고 갔냐면 가장 학생다운 옷, 뭐죠? 가장 학생다운 옷은 바로 교복이죠. 왠지 단정해 보이고 학생스러워 보이는데, 이 학교 네임밸류를 가지고 이 면접관들이 또는 대학교에서 뭔가 줄 세우기를 한다라는 의혹이 생기는 일이 몇 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야, 너 학교 교복 입지 마.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티나는 문구는 자소서에도 적지 말고 학생부도 전부 다 블라인딩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몇 번 말씀드렸죠. 나한테 유리한가? 일반고끼리 특목고끼리도 분명히 실력 차이가 있고 레벨 차이가 있는데 그 경계는 사라지는 반면 일반고와 특목고의 경계는 좀 더 확고해지죠. 왜? 여러분들 그 특목고 학생부 한 번만 읽어보시면 우리 동네 학교는 좀 다르구나라는 게 그냥 옵니다. 누가 봐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죠. 공정성 강화. 니 따로 해가지고 자랑질하면 안 되잖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겠어. 약간 이런 컨셉으로 했는데 일반고 학생들을 좀 유리하게 하려고 취지를 잡았으나
오히려 역풍을 좀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중에서도 자공고 같은 경우나 또는 일반고 중에서도 동네에서 실적이 좋은 사립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묻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높은 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심한 데이터들이 나와서 최근에 일반고 학생들의 역풍 논란이 있어서 요거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반증하는 증거로는 이 영재학교나 과거 학생들이 서울대나 이 좀 높은 최상위권 학교를 가는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갑자기 막 2배가 되진 않지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아 이거 블라인드 했더니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블라인드 하나 갖고 퉁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 있는 거죠. 고교별 학업 환경 차이는 좀 깜깜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는 일반고와 조금 못하는 일반고의 경계가 흐릿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특목고 끼리도 레벨의 차이가 있지만 역시 특목고와 일반고 차이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분리할 수 있다. 특히나 상위권 학교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요거죠, 요거. 실은 올해 자소서 폐지되는 거 대부분 아실 텐데 학생부 내용이 이제 좀 빠졌습니다. 이게 유지가 되면 지금 고1, 고2 학생들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학교 생활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야, 수행평가 잘해야 돼. 너 동아리 뭘 들 건데? 야, 자율 동아리 없으면 만들어. 이왕이면 네가 동아리 회장을 해서 뭔가 스펙을 쌓아야 되지 않겠어? 야, 영지원을 나오면 그렇게 학생부에 쓸 글감이 많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야, 독서력도 엄청 중요해. 네가 전공에 관련된 책을 읽어서 학생부에 기재를 해 놓으면 종합전형에서 굉장한 스펙이 될 수도 있지 않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올해 또 이 싸그리 사라집니다. 뭐냐? 자율동아리 활동 대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 실적 들어가지 않습니다. 독서활동도 안 들어갑니다. 몇 년 전에는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이나 저자나 이런 것까지도 적었고 최근까지는 무슨 책을 읽었는지 이름만이라도 적어 두었었는데 이제 책 네 뭐 읽었는지 관심도 없다. 안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재원 요거 쓰기 좋거든요. 자소서나 이런데 왜? 거기 대부분 심화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어떤 특별한 코스를 좀 내가 경험했다. 영어 성적이 아주 좋진 않지만 어학연수 갔다 오면 뭔가 스펙이 쌓이는 그런 스타일로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 수상 실적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학교상을 50개씩 받는 애가 있었습니다. 왜? 교과 우수상을 한 30개 받는 거죠. 내가 전과목 1등급이야. 그럼 일단 상 10개 받고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파란 거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뉴스에 학폭이 난리죠. 이 학폭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이 기준을 학생부에다 적용하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건 좀 두고 볼 일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냐? 물론 있습니다. 학폭이 열리면 근거는 남는데 그걸 조금 더 강한 페널티로 좀 조정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야 그러면 책도 안 보고 봉사도 안 보고 동아리도 안 보고 영재원도 안 보고 자소서도 안 보는데 뭐가 남니? 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딱 2가지 남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러면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신이죠. 당연히 내신입니다. 하지만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는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대두가 되는 게 바로 세특입니다. 이 세특은 뭐냐? 내가 이과인데 물리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리 선생님이 내 수업 방식이나 내 수업 평가나 수행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내 친구, 이 친구가 이러저러하다라고 적어주는 칸이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세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내 진로에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담당 과목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가 굉장히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좀 복불복이 있습니다. 왜? 선생님이 나를 이뻐하면 좀 좋게 써줄 거고 내가 별로 튀지 않는 친구라면 선생님이 좀 무난한 얘기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을 보시면 좀 도드라지거나 특별한 얘기가 아닌 무난한 뭐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조금 차별화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특과 내신 굉장히 중요해졌고 학생부에서 이 2가지는 이제 양대 산맥이 되어 갈 겁니다. 정리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많이 바뀌었고 매년 조금씩 바뀌어 가는데 그 중에 올해 바뀌는 적어도 고3 수험생들 이걸 알아야 된다. 자소서가 폐지된다. 하지만 이과생 같은 경우는 아직 자소서를 받는 학교가 있으니 만약에 그런 학교를 지원할 거면 미리 준비해라. 독서나 봉사나 이런 거 다 빠진다. 영재원 실적도 빠지니
혹시나 그거에 너무 기대를 하는 친구들은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세특이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자소서를 한 번이라도 써본 친구들, 그렇지 않더라도 올해 종합전형을 쓰려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3학년 1학기 때라도 정말 신경 써서 세특을 채우셔야 된다. 내신은 두말하면 잔소리. 끝내기가 했습니다. 당분간은 정시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내후년 추이를 좀 봐야 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부분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정시 비율이 늘었다. 특수대학은 자소서 유지한다 얘기했으니 미리 준비해라 라는 얘기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올해 바뀌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 한 번만 짚고 가자면 요놈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원에 항소를 해도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1학기 내용만큼은 지금부터 신경 쓰면 조금이라도 방향선회가 되거나 나한테 유리한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을 쓴다면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을 때 그걸 보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